자, 제4절 인장에 관한 죄입니다. 자, 의의를 보면 보호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우리 전 시간에 통화죄, 유가증권, 인지우표, 문서죄 모두 보았죠?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이죠. 인장도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목적범이고 미수처벌하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배웠고 통화나 인장은 유형 위조만 있어요. 허위 작성 이런 거 없죠. 자, 3번을 볼까요? 자, 인장에 관한 죄는 유가증권이나 문서죄에 흡수가 되죠. 그쵸? 우리가 저 신용카드 범죄할 때 판례 하나 본 거 생각나십니까?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객체는 인장이다. 고 되어 있네요. 2번을 보면 이 인장은 인형과 인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 봤네요. 이 영자가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 다음 인과는 막대기를 말하고요. 나머지는 됐어요. 자, 쭉 내려오시면 2번 사인 등 위조 부정행사죄입니다. 목적범이죠.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 부정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서명에다가 밑줄. 서명 왜 밑줄 걷는가 하면 뒤에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밑줄 걷어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했을 때 번지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위조가 뭔지 부정 사용이 뭔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판례 갑니다. 판례 별표. 사서명 위조죄. 서명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이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인케 할 정도가 되면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다 했을 때 그치 빨간색으로 이 서명이 완성된다 빨간색 동그라미 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퀄 기수가 되죠. 그쵸?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즉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서가 완성되면 문서죄 흡수가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두 번째 수사서류 밑줄 그시고 자, 그 진술자가 그 문서에 빨간색으로 서명 동그라미 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 하는 순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곧장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도 서명 동그라미 치시고 하는 순간 기수가 되기 때문에 행사죄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위조, 사서명 등 행사죄가 성립했잖아요. 기수가 됐어요. 자, 그 후에 수사기관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무죄가 됩니까? 빠꾸 후지는 없다 했어요. 여전히 기수가 되고 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판례 4번. 자,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 조사받은 다음 경찰서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빨간색으로 타인의 서명을 하였다 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죠. 그쵸? 서명하고 그 다음 무인 찍겠지. 그 다음 옆에도 또 무인 찍겠지. 그쵸? 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받았다. 제3자 행사하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제3자 서명을 기재하는 순간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그 후에 경찰관이 서명 날인 완료되기 전에 서명 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하는 순간 기수라 그랬습니다. 자, 됐고 판례 2번을 보시면 형의 서명을 하였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대학 교무처장 명의 직인을 찍었다 동그라미 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자, 그러나 파란색으로 승낙을 받았다. 그치? 세모 치시고 위임받았다. 세모 치시고 이건 주가 안 돼요. 양해가 되겠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대응책으로 했다면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판례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에 명의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서 파란색 세모 치시고 인장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이 인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다음 그 다음에 행사죄 나와 있네요. 자, 본죄에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위조된 인형을 타인에게 열람한다. 그 밑에 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에게 열람한다. 이렇게 되면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위조된 인과 막대 그 자체기를 주는 것은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공인 등 위조 부정 사용죄입니다. 자, 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공모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 부정 사용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요 객체 관련해서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판례부터 먼저 보면 요 마크 아시죠? 검찰 업무 표장 그리고 요런 마크도 본 적 있으시죠? 뭐 9시 뉴스를 보면 그 뉴스 할 때 검찰청 그 마크 나오는 거 좀 봤을 겁니다. 근데 이 마크를 여기 온라인 사이트에서 요 구매한 마크입니다. 검찰 표장 표지. 자, 그래서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한 개를 주문하고 배송받았고 그리고 이제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것이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가 될 수 있을까? 판례 뭐라 합니까?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요 표딱지는 마지막 줄 보시면 자, 일반인들이 봤을 때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고 오신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표딱지는 뭐다?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호가 아니다. 즉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은 공개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 혹시 그 요즘 젊은이들 그 맞선 자리 갈 때 여자 측에서 저 남자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무슨 차를 끌고 왔을까? 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차에 붙어 있는 그 아파트 그 표딱지 있죠. 그걸 보는 여자들이 많대요. 근데 그 아파트 표지 그게 실제로 그 뭐 어느 지역에 레미안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저 친구는 레미안에 사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역이용하기 위하여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 표딱지를 사가지고 일부러 붙이고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은 공개호도 아니고 사기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올라가서 여기 요건 뭡니까? 번호판이네요. 이건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 그 번호판이 아니고 실제 다른 차량에 붙어 있던 번호판입니다. 그 번호판을 떼어내서 자기 차량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번호판은 공기호고요. 부착한 것은 부정사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도 택시 미터기, 택시를 타다 보면 거기 저 뭡니까? 그 매닥이 올라가잖아요. 금액 올라가잖아요. 그 택시 안에 붙어 있는 그 내장에 설치된 그 검정 납봉이 있습니다. 이 납봉, 이 진짜입니다.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산 거 아닙니다. 이거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걸 떼어내어서 자기 차량에 붙이고 다닌 부분 부정사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객체되고요. 역시 부착하고 다닌 것은 부정사용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다음 행사죄 가보죠. 자, 인장하면 그냥만 나올 것이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별표. 총론 죄수론 파트에서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사실관계 한번 읽어볼까요? 절도 습벽이 있다면 가까울은 합동범위네요. 절취한 소나타 승용차를 훔쳤으니까 일단 절도죄는 될 것이고요.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건 무슨 죄가 될 것이냐는 거죠. 미리 절차에 소재가 있던 포텐샤 승용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고 이건 무슨 죄가 될 것이면서 운행은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 됐죠? 자, 그럼 가보시면 자, 색깔 칠해놨지? 절취했으니까 일단 절도죄 하나, 떼어냈다, 부착했다, 운행했다. 방금 읽었죠? 자, 그랬을 때 자, 검은색 다 해놨습니다. 여기서 절도는 안 한 거니까 절도는 가만히 놔둘게요. 여기서 여기 떼어냈다. 이 떼어낸 부분이 무슨 거 같아요? 떼어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돼요. 번호판 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요. 그리고 부착한 것은 무슨 죄가 돼요? 부착한 것은 공기호 부정 사용죄가 되죠. 사용죄가 되죠. 운행한 것은요? 운행한 것은 그 죄의 행사죄가 돼요. 행사죄. 그래서 총 몇 가지 했나요? 절도까지 하면 총 4가지 했죠. 4가지. 그래 동그라미 친 것이 각각의 죄가 됩니다. 각각의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경합범이다 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2번 절도했으니까 일단 절도죄 하나, 떼어냈으니까 떼는 건 무슨 죄? 왜 올라가 봐요? 떼는 것은 4번째 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된다. 그래서
절도는 개인적 법익이고 떼는 것은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그래서 보호법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거죠. 가로 이퀄 실제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 자, 됐죠? 이 판례가 무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 판례 1번. 자, 23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호인 번호판에 부정사용이라 하는 것은 자, 옆에 동그라미 1번. 즉 진정하게 만들어진 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 옆에 동그라미 2번. 권한 있는 자라 할지라도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1, 2번이 전부 다 부정사용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행사라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한다 했는데 빨간색으로 여기 그와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운행 동그라미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와 별도로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치? 그것이 그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행하는 것 자체가 행사죄가 되는 것이지 번호판을 꼭 남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제시하여야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끝났고 이제 사회적 도덕에 관한 죄를 볼 텐데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이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는 자, 밑에 성풍속에 관한 죄가 있고요. 그 밑에 도박과 복부에 관한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에 관한 죄,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 성풍속에 관한 죄는 자, 여러분 노트에 이게 지워져 있을 거예요. 이건 옛날 책이라서 간통죄는 위헌 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행매개죄가 있고 음화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죄가 있고 뭐 등등이 있어요. 공연음란죄가 나오네요. 자, 이 모든 죄는 미수가 없다. 그리고 음행매개죄의 경우가 중요한데 이것은 목적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도박과 복부에 관한 죄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가 없어요. 그 다음 도박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습범이 있어요. 상습범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도박개장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박개장죄가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도박장소 등 개설죄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옛날 조문입니다. 옛날 조문. 이 개장죄는 목적범이라는 거 받으시고요. 영리 목적을 위한 목적범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상습범 조항이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신앙에 관한 죄가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미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는 몽땅 다 미수가 없고 여기도 미수가 없고 미수가 없다. 없는데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발굴죄, 그 다음에 손괴죄 이 두 가지는 미수가 있다. 나머지는 100%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자, 성풍속에 관한 죄. 이건 사회적 법에 관한 죄다. 간통죄 말고요. 강간죄나 추행죄는 개인적 법에 관한 죄였죠. 그래서 맨 앞으로 가서 거기는 미수 처벌정이 있었는데 지금 성풍속에 관한 죄는 미수가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도표는 그냥 보시고요. 자, 음행매개죄. 여기서 영리 목적에다가 미칠 것이고요. 목적 동그라미, 목적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매개하는 겁니다. 사람을 매개하는 거. 간음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되죠. 자, 근데 이것이 1912년도, 2012년도에 개정이 됐다 했잖아요. 그럼 옛날 조문은 어땠는가? 옛날 조문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음행에 상습 없는 부녀가 객체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의미가 없죠. 지금 이것이 의미가 없고 지금은 사람이다. 남자, 여자 불문이다. 이런 말이.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음행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도 본죄가 되죠. 성매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 포주라는 사람이 있지, 포주. 어? 그 성매매 종사자와 성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이 이 본죄가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죠. 자, 행위 나왔네요. 읽어보시고. 그쵸? 읽어보시고.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옛날 판례인데 옛날 구형법 하에 있던 판례입니다. 미성년자 음행매개죄 성립에는 지금은 의미가 없죠. 그냥 음행매개죄만 보시면 돼요. 앞에 건 필요 없고 그 미성년자가 음행에 상습이 있다든지 상습 동그라미 그 다음 동의했다든지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본죄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구형법한데 이것도 오늘날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참고삼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죄입니다. 자, 조문 보시게 되면 음란물이네. 음란물. 음란물이 뭔지 받으셔야 되고요. 문서네요. 문서, 도화, 필름 이 세 가지가 각각 문서, 도화, 필름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이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타 물건 할 때 이 기타 물건도 기타란 말이 앞에 있는 문서, 도화, 필름과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이고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기타 물건도 마찬가지로 재물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밑에 객체 보시면 이 예가 판례입니다.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소 여성 성기는 객체가 되지만 여성용 자위기구나 톨줄 콘돔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받으세요. 자, 음란성 나왔네요. 음란물리라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객관적 판단이다. 주관적 하면 틀려요. 주관적 판단하면 틀려요. 그 다음 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하고요. 문서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일부 대목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 음란한 물건 나왔죠? 세 번째 줄에 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주관적 의도가 관계없으니까 주관적은 빠지고 오로지 객관적 판단이다. 이런 말이. 이렇게 하면 또 틀려. 주관과 객관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주관 빠지는 거예요. 주관은 탈락이다. 그 다음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하다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족하다 그러면 틀려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대요? 과도하거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되었을 때 이것이 문란이다. 음란물이다. 음란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끊고 밑에 거는 했기 때문에 체크 안 할게요. 가만히 놔두시고요. 자, 음란 개념 자체 마지막에 최종적 판단 주체는 누구다? 엄연히 법관이다. 법관이다. 그리고 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놓고 판단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서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다. 뭐 법원직 공무원들이 설문지 돌립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법관이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놓고 규범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틀렸어요. 그리고 밑에 판은 똑같죠? 법관이 판단한다. 법원이 판단한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련하는 것으로 했다 할지라도 법원은 이에 기속됩니까? 법원은 기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대통령도 기속하지 못해요.
됐고, 다음 페이지. 자,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죠. 차원이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래서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 해서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음란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그런 뜻이고요. 자, 미술교사가 홈피에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 일부를 올렸는데 이것이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두 줄밖에 안 돼 있지만 이것은 뉴스에도 나온 사건인데요. 미술교사가 이제 부부였죠. 두 부부가 미술 선생들이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미술작품이라고 사진 등을 올렸는데 그 올린 사진이 남자, 여자, 성기, 자기 신체의 일부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이게 미술작품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주장하는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치? 일반적 보통인 평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음란물이다. 이건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다라고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내렸던 거예요. 자,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빨간색으로 침해를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판례 1번. 음란물에 관한 논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밑에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등이 결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음란 표현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파란색으로 해소가 된다든지 그 밑에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때는 사회상계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2번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진이 위에서 표현되어 있는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어서 음란물로 보지만 즉 음란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했지만 마지막에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사건인 거예요. 2번은 나오기 힘들고 1번만 이런 판례가 있구나 이렇게 참고나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대적 음란성 이론이네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란성을 판단할 때 문서 내용만 보지 말고 작가라든지 출판사 의도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자는 이론인데 판례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개념 자체를. 자, 넘겨보시면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이것이 판매할 목적으로 카드 사진을 복사해서 시중에 돌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 카드에 거기에 이제 여자의 그 나체 사진, 음부가 나타난 모든 나체 사진이 실리면서 이제 일반에게 팔리게 되죠. 이거 자체가 음화되었다라고 해서 음란물로 봤어요.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마친 영화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 심의를 마쳤다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법원을 기소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의를 마친 영화 작품 이 부분은 법원을 기소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이 선정형 특면을 특히 강조하였다면 이것도 음란물이다 하고 봤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제가 조문할 때 말씀드렸죠. 문서, 도화, 필름 자체가 재물성이기 때문에 기타 물건도 재물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일 세무치시고 파일이 재물인가요? 파일이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 물건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럼 처벌할 수 없는 거지. 이 파일 자체가 문서도 아니고 도화도 아니고 필름도 아니잖아요. 그치? 기타 물건으로 보아서 기소했는데 기타 물건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다른 죄가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법상의 죄가 되느냐 이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공연전시 나와 있지? 공연전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파란색으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보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전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두 사람 셈 붙이시고 그래서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빨간색 들어볼까요? 빨간색으로 카페 게시를 하였다고 했을 때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음란한 보호 등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공연 전시가 된다. 본제를 전부 다 인정했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음화 등 제조, 소지, 수입, 수출제입니다. 자, 이 조문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법 논리는 앞 페이지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인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 요 파일 제작을 의뢰를 했던 사건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기타 물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법 논리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란 합성 사진 파일, 요 파일 세모 찍게요. 요 파일은 기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결국 이 의뢰는 교사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내용의 판결이죠.